정말 뭐랄까 한편의 블록버스터 영화 같은 이야기가 지금 할리우드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넷플릭스하고 파라마운트가 워너브라더스를 인수하기 위해 벌이는 무려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130조 원이 넘는 전쟁이죠. 규모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야심찬 억망장자에 또 베일에 쌓인 중동 투자자, 심지어 전직 대통령 사위까지 등장하는 이 거대한 드라마, 오늘 저희가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건 단순히 스트리밍 업계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 뭐 이런 문제를 넘어섭니다. 엔터테인먼트의 미래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여기에 대한 두 개의 아주 다른 비전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거죠. 두 개의 비전이요? 오늘 분석의 핵심은 이 두 거대 기업이 워너브라더스라는 이 왕관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 싸움의 진짜 경쟁 상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대가 맞는지 한번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각자 어떤 카드를 내밀었는지부터 살펴봐야겠네요. 파라마운트 제안은 정말 통이 크더라고요. 네, 그렇죠. 워너브라더스라는 회사 전체를 1,080억 달러, 전부 현금으로 사겠다. 반면에 넷플릭스는 좀 더 외과 수술 같은 접근 방식을 보여요. 워너의 스튜디오랑 스트리밍 서비스,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꼭 필요한 알짜배기 자산에 대해서만 830억 달러를 제안했죠. 아, 현금하고 주식을 섞어서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제안의 재미있는 점은 기존 워너 주주들은 케이블 네트워크 같은 사실상 이제 사양 산업으로 여겨지는 부분은 그대로 떠안게 된다는 거예요. 아, 그거 자료에 보니까 할리우드에서 그걸 쉿코라고 부른다고 하던데요. 네, 별명이 아주 직설적이죠. 정말 화끈하네요. 그러니까 요점은 파라마운트는 좀 낡은 부품까지 포함된 자동차 전체를 사려는 거고, 넷플릭스는 거기서 가장 강력한 엔진만 떼어내서 자기 차에 달겠다 이런 거군요. 아, 비유가 정확하시네요. 청액만 보면 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고조의 차이가 각 회사가 그리는 미래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파라마운트는 전통적인 미디어 제국의 부활을 꿈꾸는 반면에 넷플릭스는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극대화할 핵심 부품만 정확히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먼저 파라마운트의 비전, 그 올드 할리우드의 부활이라는 꿈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보죠. 이 계획의 중심에 데이비드 앨리슨이라는 인물이 있더라고요. 네, 바로 영화 탑건 매버릭을 성공시킨 제작자입니다. 아버지는 오라클의 창업자 레리 앨리슨이고요. 아, 그렇군요. 이 사람이 극장 스크린에 대한 엄청난 열정과 믿음을 가진 인물로 알려져 있죠. 그의 계획은 워너랑 파라마운트를 합병해서 연간 30편 이상의 블록버스터 영화를 극장에 쏟아내는 거대 스튜디오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사실상 넷플릭스가 이겼다고 생각했던 스트리밍 전쟁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서 극장 중심의 전쟁을 다시 한번 해보겠다 이런 거네요. 맞습니다. 데이비드 앨리슨의 계획은 뭐랄까 거의 90년대 할리우드의 영광을 되살리려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과연 지금 관객들이 그걸 원할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계획의 가장 큰 도박인 거죠. 파라마운트 입장에서는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생존이요? 네.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현재 파라마운트의 규모로는 넷플릭스나 디즈니 같은 공룡들과의 경쟁에서 버티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아, 그래서 워너를 인수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려는 거죠. 일종의 뭐랄까 향수를 자극하는 속편 같은 전략입니다. 과거의 영광을 재현해서 새로운 경쟁 구도를 만들겠다는 건데 문제는 그 돈을 어디서 가져오느냐입니다. 맞아요. 그 자금 조달 방식이 상당히 흥미롭더라고요. 앨리슨 가문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깝고 이들이 만든 컨소시엄에는 트럼프의 사위, 제로드 쿠시너의 투자회사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죠. 그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 돈이 실제로는 어디서 오는가 하는 문제죠. 아, 자료를 보면 이 컨소시엄의 가장 큰 돈줄은 아부다비,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걸프 지역의 국부 펀드들이에요. 국부 펀드요? 네, 만약 이 거래가 성사되면요. CNN하고 CBS 뉴스를 소유한 미국의 거대 미디어 기업이 외국 정부와 대통령의 가족에게 재정적으로 의존하는 아주 기묘한 구조가 탄생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민감한 사안이 될 수밖에 없죠. 와, 정치적인 리스크까지 안고 가는 거네요. 파라마운트의 올드 할리우드 전략과는 달리 넷플릭스는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군요. 네,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요. 넷플릭스는 이미 전 세계 구독자가 3억 2,500만 명이나 되는 말 그대로 공용인데 왜 굳이 워너브라더스가 필요한 거죠?
자기들 콘텐츠 만드는데도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바로 그 질문이 넷플릭스의 진짜 속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들은 더 큰 규모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대체 불가능한 아이디어, 즉 지적 재산권, IP를 보고 있는 겁니다. IP요? 자료에 나온 수치를 한번 보시죠. 넷플릭스가 보유한 전체 컨텐츠 타이틀 수가 워너의 스트리밍 서비스인 HBO Max보다 2배나 많습니다. 양쪽으로는 압도적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영화 평점 사이트 IMDb에서 평점 9점 이상을 받은 소위 명작이라고 불리는 최상급 작품 수는요. HBO Max가 141개로 넷플릭스의 120개보다 오히려 더 많습니다. 넷플릭스가 이 수치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자기네 집에 책은 2배 더 많은데 서재에 꽂힌 고전 명작은 HBO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아주 뼈아프게 느끼고 있는 거네요. 양은 충분하니까 이제는 질, 그것도 최상급의 질을 원한다. 바로 그겁니다. 넷플릭스가 잊혀가던 드라마 슈츠를 가져와서 어떻게 전 세계적인 히트작으로 만들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맞아요. 엄청났죠? 그들이 만약에 왕자의 게임이나 해리포터, 배트맨 같은 황금 IP를 손에 넣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넷플릭스의 공동 CEO인 테드 서렌도스가 이런 말까지 했어요. 워너의 자산은 우리 비즈니스 모델에서 더 잘 작동하고 우리 비즈니스 모델도 그 자산과 함께할 때 더 잘 작동한다. 그렇군요. 결국 워너의 보물들을 자신들의 강력한 유통망과 알고리즘에 태워서 그 가치를 극대화하겠다. 이 말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넷플릭스가 제시하는 급진적인 리부트 비전의 핵심입니다. 넷플릭스는 더 이상 스트리밍 전쟁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건 무슨 뜻이죠? 그들의 진짜 경쟁자는 디즈니 플러스가 아닙니다. 바로 유튜브입니다. 잠깐만요. 유튜브요? 네, 유튜브요. 아니, 스트리밍의 왕자를 차지한 넷플릭스가요. 보통은 디즈니 플러스나 아마존 프라임을 경쟁자로 꼽지 않나요? 이건 정말 의외인데요. 바로 그게 대부분이 놓치는 지점이죠. 자료에 나온 미국 TV 스트리밍 점유율에 보세요. 유튜브가 28%로 1위입니다. 넷플릭스는 19%로 2위고요. 격차가 꽤 크네요. 그렇죠. 넷플릭스는 워너의 왕좌의 게임 같은 프리미엄 컨텐츠를 최상급 무기로 삼아서 유튜브의 이용자 제작 컨텐츠, 즉 UGC와의 관심 끌기 전쟁에서 최종 승리를 거두려는 겁니다. 와, 이건 스튜디오 간의 전쟁이 아니라 할리우드 대 실리콘밸리의 전쟁인 셈이죠. 와.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워너를 인수하려는 진짜 이유가 디즈니를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랑 싸우기 위해서라는 말씀이시군요. 이야, 이건 우리가 알던 스트리밍 전쟁의 판을 완전히 뒤엎는 이야기인데요. 정확합니다. 이제 경쟁의 본질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자료에서 지적하는 세 가지 핵심적인 융합 현상을 살펴보면 이 구도가 더 명확해져요. 세 가지 융합이요? 첫째는 기술의 융합입니다. 스크린의 경계가 무너지는 거죠. 아, 스크린의 경계. 네. 과거에는 유튜브는 작은 모바일 화면, 할리우드 영화는 큰 극장 스크린, 이런 공식이 있었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이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제 미국인들은 스마트폰보다 TV로 유튜브를 더 오래 시청합니다. 그건 정말 큰 변화네요. 예전엔 유튜브는 그냥 출퇴근길에 폰으로 보는 거였는데 이젠 가족들이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로 본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할리우드가 긴장할 만하죠. 유튜브가 이제 그들의 안방을 직접 공략하고 있는 셈이니까요. 반대로 할리우드는 작은 스크린으로 가고 있고요. 네, 극장 의존도를 줄이고 TV나 모바일 전용 요금제를 내놓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융합은 비즈니스 모델의 융합입니다. 넷플릭스 같은 구독 기반 플랫폼들이 광고를 도입하기 시작했고 반대로 유튜브 같은 광고 기반 플랫폼들은 유료 구독 모델을 강화하고 있죠. 맞습니다.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가 벌써 1억 2,5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더군요. 웬만한 할리우드 스트리밍 서비스랑 맞먹는 수준이에요. 이제 구독은 넷플릭스, 광고는 유튜브, 이 공식도 옛말이 된 거죠. 그렇네요. 마지막 세 번째 융합이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치열한 지점인데요. 바로 콘텐츠의 융합입니다. 콘텐츠의 융합. 전문 제작 콘텐츠랑 아마추어 콘텐츠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어요.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는 세계적인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 시리즈를 만들고 넷플릭스는 비디오 팟캐스트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할리우드가 크리에이터들을 영입하는 거죠. 반대 현상도 흥미로워요. 자료에 나온 유튜브 토크쇼, 치킨숍 데이트 같은 경우는
기존 방송국의 심야 TV쇼가 하던 역할을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시청자도 뺏어오고 A급 스타 게스트들까지 뺏어오고 있죠. 네. 여기에 인공지능, AI 기술이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백억 원이 필요했던 전문적인 시각 효과를 이제는 아마추어들도 쉽게 구현할 수 있게 되고 외국어 더빙 같은 작업도 AI를 통해 훨씬 저렴하고 빠르게 할 수 있게 되면서 그 격차는 더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플랫폼, 모든 종류의 콘텐츠가 당신의 24시간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똑같은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을 듣고 보니까 워너브라더스 주주들이 내려야 할 선택이 정말 명확하게 보이네요. 단순히 어느 회사에 파느냐 이게 아니라 어떤 미래에 투자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군요. 맞습니다. 그들에게는 두 가지의 길이 놓여 있는 거죠. 한쪽 길은 파라마운트가 제시하는 걸프 지역의 막대한 자본으로 유지되는 극장 중심의 전통적인 할리우드 모델입니다. 익숙한 미래네요. 네, 탑건 같은 블록버스터를 앞으로도 큰 스크린에서 보고 싶어하는 관객들을 위한 어찌 보면 익숙하고 안정적인 미래죠. 다른 한쪽 길은 넷플릭스가 그리는 훨씬 더 급진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미래고요. 그렇습니다. 할리우드와 실리콘밸리의 경계가 완전히 사라지고 왕좌의 게임 같은 거대 IP를 가진 하나의 기업이 당신의 관심을 1분 1초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유튜브의 무한한 고양이 영상이나 게임 스트리밍과 직접 경쟁하는 미래입니다. 당신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어떤 스크린으로 보게 될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갈림길인 셈이죠.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은 전문 제작 컨텐츠와 이용자 제작 컨텐츠의 대결, 즉 할리우드와 유튜브의 전쟁이라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어떤 질문이죠? 방금 AI가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기술적 격차를 빠르게 없애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시각 효과나 더빙 같은 분야에서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죠. 그럼 머지않아 시청자인 당신이 그 둘의 결과물을 보고 기술적으로는 전혀 차이를 구분할 수 없게 되는 시점이 온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네, 그때 과연 프리미엄 컨텐츠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게 될까요? 기술이 아닌 무엇이 그 가치를 결정하게 될까요?